안녕하세요. 진행자입니다. 와, 요즘 정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유통의 거인 월마트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네,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자재 값 오른다, 인건비 오른다 하면서 가격을 올릴 때 월마트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없는 식사를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에 그냥 폭탄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비용이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까지 내리는 걸까요? 이게 정말 시장을 먹기 위한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뭔가 절박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월마트의 이번 도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총 5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월마트의 인플레이션 도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분석가님,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을 25%나 내리고 칠면조 가격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놨어요. 7,000개가 넘는 품목의 가격을 내렸다니 이건 그냥 할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경쟁사들을 향한 명백한 전쟁 선포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가격 인하는 경쟁사들의 마진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쟁을 선포할 정도라니? 그렇다면 월마트는 이런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버텨낼 체력이 되는 회사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죠. 월마트의 최근 연간 매출액이 무려 6,810억 달러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 분석관님, 이 숫자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월마트의 매출은 2021년부터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죠.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월마트가 가격전제이라는 무기를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면 월마트의 비밀과 동시에 리스크가 보입니다. 먼저 P/E 비율이 38.66배,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23.37%입니다. 반면 순이익률은 3.08%에 불과합니다. 잠시만요, 분석가님. P/E가 거의 39배인데 순이익률은 3%다. 이건 좀 상반된 신호 아닌가요?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P/E가 38배라는 건 투자자들이 월마트의 1달러 수익에 38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순이익률은 3%입니다. 100달러 어치를 팔아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달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높은 기대치와 낮은 현실 수익률 사이의 간극, 이 지점에서 월마트의 인플레이션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당장 남는 건 별로 없는 살얼음판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월마트의 경제적 해자는 대체 뭘까요? 네, 경제적 해자란 마치 성을 둘러싼 물길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만의 핵심 경쟁력을 말합니다. 월마트의 해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월마트의 역사를 보면 해자를 어떻게 파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남들이 상상도 못할 때 자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류 시스템을 완성했죠. 최근에는 비지오 같은 TV 회사를 인수해서 광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해자를 파고 있습니다. 물론 월마트가 무결점 기업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압도적인 물류와 규모라는 강점 이면에 한국이나 독일 시장처럼 실패한 해외 확장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가격 전쟁에 취약한 얇은 이익률은 월마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월마트의 이번 도박이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가장 가능성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가격 인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1위 자리는 지키지만 출혈 경쟁의 여파로 이커머스와 같은 신성장 동력이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격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무너지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이익률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이 표에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동인을 분석한 결과 중립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석가님 말씀을 정리하면 월마트가 지금처럼 시장을 지배는 하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거라는 게 가장 유력한 미래라는 거군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월마트의 규모 자체가 가장 큰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체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미죠. 반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월마트 플러스나 광고 같은 신사업이 아마존 프라임급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중간으로 분석됩니다. 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마트는 안정적인 방어주 기업이지만 주가는 성장주 수준의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둘째, 지금의 가격 전쟁은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미래 시장 점유율의 모든 것을 거는 고위험 베팅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마트의 미래 주가는 결국 이커머스, 광고,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남긴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는 저가 정책을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월마트의 이 가격 전쟁은 과연 창업자의 위대한 성전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거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전략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